이혼 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남편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와서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변호사님, 아빠는 양육권자가 되기 어렵다고들 하던데 저는 아이들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인데요. 공감되시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 구조상 엄마가 자녀를 양육해온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아빠가 양육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남편분을 대리한 이혼 사건에서 실제로 남편이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치열하게 다투었고 소송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던 사건인지라 기쁨도 큰데요. 승소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서 아빠들의 양육권 주장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점과 엄마 아빠를 불문하고 양육자 지정에 유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실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팁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일관된 양육자 지정 주장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양육자 지정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일관된 양육자 지정 주장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가끔 놓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양육자 주장을 하다가 소송 중간에 재산 분할을 넉넉히 해주면 양육권 포기 의사도 있다는 식의 딜을 제안하는 경우가 그겁니다. 소송 중에 잠깐이라도 양육자 지정을 포기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양육 노력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양육을 내가 더 잘하고 있고 더 잘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말만 해서는 안 되죠. 현재 양육을 잘하고 있는 구체적인 양육 상황을 생생한 전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 영상 등을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고요. 아이의 식사를 챙기는 모습, 여행을 가고 숙제를 같이 하는 등의 모든 상황을 조리 있게 어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육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계획서를 판사님이 내라고 하면 당연히 내야 하고 아주 정성껏 잘 쓰셔서 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진심 어린 당사자 진술서도 제출에 도움이 됩니다. 담담하게 판사님에게 양육자로서 지정되면 어떤 아빠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심을 담아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양육자 지정을 원하시는 간절함이 어필됩니다. 세 번째, 충실한 가사조사 협조인데요. 가사조사 절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누차 드렸었는데요. 가사조사 절차에 가서 성실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조사 받다가 조사관과 싸우거나 소송 상대방과 다투어서 조사가 종료되거나 주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사조사를 꼭 잘 받으시면서 아이 양육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도요, 의뢰인이 조사 시간에 조리 있게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네 번째, 아이들과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입니다. 이것은 소송을 위해서 갑자기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는 한데요. 아이들에 대한 진심과 친밀함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손주들을 꼭 키워야 한다고 하셔서 이혼 소송 중에 양육자 지정을 원한다고 어필하는 이혼 당사자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소에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깊이 있게 맺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이 소송 중 자연스럽게 어필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안정적인 보조 양육자를 어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엄마든 아빠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양육비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안정적인 보조 양육자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하느라 바쁜 엄마보다 아빠 측의 보조 양육자가 아이들에게 더 낫다는 인상을 주면 되거든요. 보통은 할머니나 고모 등이 대표적인 보조 양육자인데요. 그분들이 이혼 절차 이전부터 계속 보조 양육을 해왔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좋다는 점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양육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점을 강조하십시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혼 후에 가정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더라도
아이들이 기존 주거지에서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고 다니던 학원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아빠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진술했더니 양육자 지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아빠가 양육자 지정에 불리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좌절하셨나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잘 주장하면 안 될 일도 아닙니다. 일관된 양육자 지정 주장, 구체적인 양육 노력에 관한 어필, 충실한 가사조사 협조, 아이들과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 안정적인 보조 양육자 어필, 양육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점을 강조하는 등의 노력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양육자 지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엄마가 양육자 주장할 때도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